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목표를 쥐고 이미지화하고 입으로 내뱉어라. 목표 설정, 시각화, 긍정의 확언. 저자는 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의 책은 100여 개국에서 2,7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고요.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질문이 답이다. 당신은 이미 읽혔다 등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차례를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1장 망상 활성계 RS의 비밀, 5장 누가 뭐라고 하든 밀고 나가라, 10장 확률 게임, 12장 두려움과 걱정 극복, 16장 종합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계발서의 향기가 물씬 납니다. 부부가 책을 같이 공동으로 집필했다는데 좀 특이하고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집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난간을 극복해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구성은 먼저 1장 망상활성계 RAS의 비밀, 2장 무엇을 원할지 결정하라, 3장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라. 이렇게 쭉 나오면서 14장 파산자에서 갑부로, 15장 몸에게 지령을 내려라, 16장 종합장까지 나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던 것도 움직이게 되고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자는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의 길을 가고 있을 당시에 믿었던 사업 파트너와의 문제로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하고 맙니다. 이렇게 보면 성공은 이루었다고 해서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건 아닙니다.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방심과 안일함이 겹겹이 쌓여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원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가 따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다음 단계를 위한 밑바탕으로 삼고 공부해서 점점 나아지자는 말입니다. 크게 파산을 하면 다시 마음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만 해도 삶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인 이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일어섭니다. 호주, 영국, 러시아 등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강연을 하겠다고 요청해 스케줄을 잡고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연락하고 인맥을 만들며 결국 해내고야 맙니다. 그게 가능한가? 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도전해서 만들어가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부부가 이렇게 잘 맞는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놀랍기도 했어요. 서로 많이 싸우면서 합의점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부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된 패턴으로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만류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은 겪을 생각도 없는 일을 남이 한다고 하면 덮어놓고 힘들 거라고 훈수부터 두는 겁니다. 이 말을 다 듣고 하고자 하는 일을 내려놓는다면 깊은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내고자 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은 꼭 있어야 하겠어요. 그래야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사고가 꼬리표를 달게 되면 청중 앞에서 말할 때 떨면서 중심을 잡기 힘들어지고 면접을 보러 가서 준비한 내용들을 펼쳐보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며 열심히 공부한 시험에서 불안정한 마음으로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적어도 자신이 가진 역량을 표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변화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실제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면 정말 안 되는 경우를 많이들 경험합니다. 그 심리가 행동마저 안 되는 쪽으로 이끄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어두운 것보단 밝은 미래를 많이 떠올리며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합니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영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10곳을 방문하면 40센트를 평균적으로 벌게 되었고 10곳을 다니면서 걸리는 시간에 집중을 하고 거절당하는 것은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다르듯 거절은 당연하게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두려움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의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뀔 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내 의지가 나의 인생을 원하는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지금의 내 처지와 형편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을 알고 싶은가? 내 재정 상태와 커리어와 건강과 인간관계가 현재의 양상을 띠게 된 진짜 이유를 찾고 싶은가? 간단하다. 거울 앞에 서보라. 거기 범인이 있다. 범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형편이 좋은 것도 내 덕분이고 형편이 나쁜 것도 내 탓이다. 정신분열증이나 자폐증 같은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회복불능의 뇌손상을 입은 게 아니라면, 극도로 억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게 아니라면 지금의 내 상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부분적 책임이 아니라 전적인 책임이 내게 있다. 내 사고방식과 내가 과거에 해온 선택들이 지금의 내 상황을 만들었다. 지금의 내 상황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생각과 행동의 기결이다. 내 인생이 걸출한 성공작일 때의 공도 내 몫이고 그렇지 못할 때의 허물도 내게 있다. 정크푸드를 꾸준히 먹기로 결정한 것도 나였다. 내가 내 손으로 정크푸드를 내 입에 우겨 넣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싫다는 소리를 못한 것도 나였고, 계속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을 계속 믿어온 사람도 나였다. 내게 끝없이 비탄과 배신감만 안기는 친구나 가족에게 선을 긋지 않은 것도, 학대하는 사람이나 미래가 없는 관계에 굳이 매달려 있는 것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것도 내 결정이었다. 터무니없는 논리로 흡연, 음주, 과속, 약물 남용, 폭력 성향이 있는 애인 만들기라는 자멸적이고 자해적인 습관을 합리해온 사람도 바로 나다. 나를 돌아버리게 하는 직원이나 고객이 있는가? 이기적이고 바람성 말을 일삼는 친구가 있는가?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호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다 내가 키운 괴물들이다. 내가 그 괴물들을 내 인생에 끌어들였고 내쫓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내 잘못이다. 그들이 나의 사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얽혀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라. 내가 그들을 골랐고 내가 머물게 했다. 그런 선택을 한 것도, 그런 생각에 젖은 것도 나였다. 내가 장본인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나의 창조물이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게 된 핑계를 자신과 남들에게 발전소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도 나다. 내 인생과 현 상황을 100% 내 책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자책감에 찌든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강력한 정신 에너지를 발휘하겠다는 뜻이다. 스스로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다. 나의 어떤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았나?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 이런 상황을 불렀나? 그동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말을 하지 못했기에 이 사람이 이런 반응과 태도를 보일까? 나의 어떤 믿음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나? 지금과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게 참 많은,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생기는 다채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